민주당 이야기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이 발언 뭐라고 발언했죠? 안건. 오늘 보니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최고위에서 그냥 때리더라고요.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사실 그 지난번 강서구 수냐 보궐선거에 좀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총선까지 그대로 이 분위기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강서구 수냐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 이슈, 뉴스 경쟁에서 지금 벌써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뭐 인류한 혁신을 띄운다든지 그리고 또 일종의 뭡니까 이준석 신당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는 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의 대책점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민주당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걸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대표의 지금 발을 묶고 있는 사법 리스크잖아요. 재판 리스크로 넘어갔는데 뭐 지금 오늘도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제 또 유동규가 또 법정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야기 한 거, 그게 또 중계방송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다가 좀 또 위정교사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 병합심리가 아니라 지금 따로 지금 분리해서 재판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총선 전에. 네, 총선 전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인데 지금 절반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지금 그것이 만약에 1심 저는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100만 원만 넘으면 민주당이 지금 지난번 대선 전체를 400매덕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지금 대책 없이 그냥 가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시 그 당무에 복귀하면서 보여준 행보입니다. 뭐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당직 인선 자체가 거의 친명일색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해서 양당이 정치를 기토하고 있는 세력들을 포용하려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지금 유임을 시키면서 총선 기획 단장까지 시켰어요. 그 뭐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최고위원 지명직도 사실은 뭐 지금 뭐 친명계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앉힌 것인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코 당의 혁신하고는 상당히 좀 멀리 동떨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고. 여기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최강욱 의원의 그런 발언들. 민주당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상당한 오만감, 이런 부분들이 상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랄까 이게 무례, 더 나아가서 오만, 독선으로 비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은 위선, 내로남불 이 이야기하고 다 지금 이렇게 중첩되는 이미지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절만 하면 너는 이런 상당한 싸가지 발언들 있잖아요. 뭐 미래가 짧은 분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어린 거,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했던 뭐 철진아 땡땡땡,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 입장에서 들으면서요, 민주당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사월 리스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랑비 얻듯이 국민의 신뢰를 계속적으로 지금 각각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처방이 없이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위기는 내부에 있어요. 정치판을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윤석열, 이재명 그 연장선상에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걸 지켜는 보지만 그와 관련된 논쟁 이런 것들은 이미 여론에 다 반영이 되어버렸어요.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동훈 장관도 뭐 등판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보면은 뭔가가 이야기도 있고 그 과정에도 저기 이슈도 선점하고 뭐 어쨌든 그걸 갖고서 뭐 소위 뭐 비판할 적은 대방향이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그렇게 가는데,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의 관심, 정치적인 어떤 정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하는 개혁 동력이 상실해버렸고,
한편에서는 대표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착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뭐로 나타나면 지표로 나타납니다. 강서구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분명히 많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잠시 반짝 나타나다가는 그냥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단지 이제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중간 평가차에서 이 비토 그룹화되어 있던 세력들이 그 선거에서만큼은 그냥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줬다. 그런 의미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 사법적 그 굴레들이 굉장히 그 사람 자기가 센 척하고 겁을 먹지 않는 척하면서 대외적으로 뭐 전혀 이런 사법적인 부분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내가 볼 때 내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는 듯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일상적인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윤 정권을 강하게 공격하는 데 대해서 자기 내부에 걸려있는 고리 때문에 뭔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내부의 문제가 복잡하니까 당의 총선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나 이런 정치적인 비전을 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대표로서 닥달을 하거나 막 몰아치는 모습도 별로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에서 이런 자기 당 대표라는 사람의 현재 이런 궁색한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들도 많이 인식하면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건으로서는 저놈 건물이 꼭 이재명을 갖다가 사법 처리를 시키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총선에 대응하는 모습이나 정권에 대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고. 그래서 현 상황이라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항해서 야권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점들이 대부분 다 사라져가면서 공세로 여권을 갖다가 코너로 몰고 지금쯤 여러 폭로들도 나올 때도 됐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들을 봤을 때는 이건 이재명의 리스크가 당에 확실하게 이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일만하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래. 그런 게 지금 안 보여요. 정기국회 국감도 맹탕이었고 지금도 국회가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지금 현재 168석이라고 그러던데 도대체 이 많은 의석을 갖고 이 지금 입법 권력을 그만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국정운영이 문제 있다고 하면서 입법 권력 아니고 국민의 이 대표 기관인 국회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압도적 의석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주당 네.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국회 아까 그 국정감사가 맹탕이었다고 하는데요. 정기국회에서 사실 중요한 게 국감도 있지만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예산 지금 오늘 지금 11월 22일인데 예산 처리 기한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법정 시한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예산 이 심의권을 지금 가방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만약에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12월 1일 날 지금 본회의 회부에서 하고 불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정부 이 원안을 만약에 충분히 거부하면 되거든요. 거부해버리면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예산이 새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헌정사상 초유의 지금 준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정말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 통과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정말 챙겨야 될 예산이 뭐냐. 딱 한 서너 가지를 딱 해갖고 우리는 이거는 무조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그걸 버티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 예산 16건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결실을 따내는 그러한 결기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사실은 저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민주당 그냥 없이 그냥 흐지부지 타입하고 넘어갔는데 올해도 지금 이재명의 예산, 민주당의 예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지금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도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관철시켜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열흘 지금 남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진보정당이 정말 그 생존의 위기에 처했으면서 플랫폼 정당으로 정의당이 뭐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김준우 그 비대위원장이 비례 1, 2번도 포기할 수 있다. 건태수 신당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 뭐 이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사회적 모순에 제일 약자들의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저당이 일종의 그 젊은 층의 뭐 어떤 패션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 따라가는 정당처럼 되고 있어요. 정의당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 정당이 가져야 될 사회적 모순에 대한 치열하고 어떤 충실한 투쟁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의당을 해산하는 게 좋고요. 저런 것이 진보 정당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국민에 대한 왜곡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산하고 새롭게 아니, 시대적 고민을 하고 나야지. 계속 무슨 정치 불호가도 아니고. 그런데 저 당은 칼라가 없잖아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진보 정당의 존재, 제3당으로서의 진보 정당의 존재에 대한 그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을 못했어요. 국민들이 계속 원내 의사서를 확보를 해줬죠. 이게 지금 진보 정당의 가장 큰 의미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지난 대선 이후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양당 강력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당 구도 양자 대결 구도를 가면서 제3당이 설 수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더 좁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진보 제3당으로서의 그 필요성 지금 뭐 이게 비례대표 문제를 갖고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는데 그 정당이 존재를 해야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확실을 못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기득권 정당, 저는 민주당도 기득권이고 국민의힘도 기득권 정당이라고 해요. 그럼 이 기득권 정당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약자, 네? 가장 사회적 약자, 빈곤층이나 또 무주택자나 또 청년 실업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기득권을 비판할 것이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고민이나 논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젠다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동력이 안 생기죠.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정의당은 그러니까 진보정당이긴 하지만 진보정당 내에서도 소수였거든요.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이 훨씬 더 규모가 컸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입니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정당으로 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하면서 그 공간이 그냥 완전히 뭐 보물처럼 능글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제3지대의 그러니까 진보 정치 공간을 그냥 능골채로 자기들이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진보의 가치와 진보 정당으로서의 독자적인 색깔을 제대로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를 상당히 그러니까 이 조국을 옹호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자기 신의 갈등을 찍고 있는 거죠.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제가 강서구 사니까 제가 보면서 제가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제일 열심히 한 데가 어디냐? 진보당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이번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의당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제3지로 올라가겠다는 그것이 제일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어디서 당원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전국 단위로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할 정도로 하는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정의당의 색깔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정의당은 나름대로도 지금 내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정의당이 그러면서 하나
내세운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녹색당하고 연합정당한다는 거. 저는 뭐 충분히 뭐 나름대로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녹색당하고 하겠다는 건 일종의 꼼수정당 만드는 거잖아요. 위성정당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방식 그런 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 노선을 달리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금태섭 야양자당 플러스 이준석까지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니까 이건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 정치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 정치 세력은 완전히 새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투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전국 전담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